안녕하십니까. 예, 관광자원 해설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예,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요 11월 23일 화요일 1시 55분이네요 1시 55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했고요. 그죠? 수업을 하고 A반 3팀과 B반 2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B반이 끝나고 나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A반과 B반을 단순 비교하면 A반은 30점 정도를 줄 수 있고 B반은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1교시와 2교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는 A반은 1교시 수업을 건너뛰는 거로 했죠. B반 인원이 많기 때문에. A반 학생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반의 발표에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조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대학 수업은 성적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양쪽 반 다 코멘트를 다 해드렸고요. 나름대로 아주 사소한 건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B반이 5팀이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죠. B반의 발표가 잠옷 기대됩니다. 그리고 됐고요. 오늘은 교재로 갑시다. 이번 주 촬영하고 13주차하고 다음 주에 또 발표 후에 또 촬영 2개를 하면 끝이 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 하는 김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죠? 오늘 93페이지요. 일탈과 오락이 주된 요소인 관광. 그리고 오전 끝나고 촬영하기가 너무 싫어서 자원 해설 리포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의외로 몇 분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하나 둘 세 분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동영상 과제를 제출하셨습니다. 어쨌든 저건 기말에 너무 바쁠 것 같아서, 학기 중에 기말이 제일 바쁘거든요. 이거저거 처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평가 자원해설 발표 평가하는 것도 일일이 다 엑셀로 옮겨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2학년들은 확실히 연차가 돼서 그런지 과제 제출을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90%가 넘는 것 같고요. 1학년들은 한 번도 안 한 넘도 있더라고요. 참 나쁜 넘이죠. 나쁜 넘이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도 범죄죠, 범죄. 개입할 의사 없습니다. 자, 오늘은 93페이지 관광자원 해설의 기대 효과. 그래서 참여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했는데 참여자 측면부터 첫 번째 나온 게 교육적 효과. 늘 그렇습니다만 교육적 효과인데 일단 책을 읽어줄게요. 셋째 줄에 있습니다. 일탈과 오락이 주된 요소인 관광 행위 중 해설 프로그램은 지식 정보의 습득과 이해가 가능하다. 대체로 노는 거는 일탈이죠. 일상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죠? 오락, 신나게 즐기는 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학 간지 술집거리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학생들은 술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닌데 다시 또 먹기 시작하죠.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20대는. 근데 여행 그러면 대부분이 일탈과 오락, 해서 노는 거 중심이에요. 노는 것도 급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해설을 곁들여주면 그것들이 지식 정보의 습득, 즉 관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최상위 욕구에 있는 그 지적 욕구요.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로 나누는데 그 중에 지적 욕구, 뭔가 알고자 하는 거. 우리가 교수님 저는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뭔가 새로운 걸 알았을 때 뭔지 모르는 즐거움, 기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밀면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음식이죠. 근데 밀면의 시작은 그 언제부터 시작했지? 밀면의 시작은 6.25 전쟁 당시 북쪽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밀려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북쪽에서 먹던 냉면을 해 먹고 싶은데 냉면에 재료가 없죠. 메밀이라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밀가루는 어디서 났는데요? 미군들이 구호품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냉면과 비슷하게 냉면 흉내 내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밀면이 된 거죠. 그래서 저기 감천동 가면 내호냉면인가요? 내호밀면 가면 몇십 년 역사라고 싹 써붙여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또 커피의 유래, 커피 아메리카노. 왜 아메리카노지? 아메리카노 좋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도 그런 얘기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잘 못해요 저는. 근데 왜 아메리카노지? 커피의 시작은 아메리카가 아니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피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너무 쓴 거예요, 걔네들이 먹기엔. 거기다 물을 탄 거죠. 그래서 약간 연하게 먹은 거죠. 그게 물 타 먹은 게 아메리카노예요. 우리 지금 커피숍 이디야나 어디 가면 다 내린 다음에 물을 붓죠. 희석시켜 먹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걸 그렇구나. 됐죠. 자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오늘 뭐 반이 분반이 돼서 한쪽만 얘기를 하려니까 힘드네. 그거 건너뛰고요. 자, 됐고요. 그 밑에 줄이요. 관광자원의 대부분이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 관광객의 경우 혼자서 모든 관광자원과 그 환경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고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 그 안에 우리는 가면 이쁘다, 공기 좋다, 신선하다 그런 정도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탈했으니까 부산 벗어나니까 너무 좋다, 그죠? 그런 것만 느끼고 오거든요. 오늘 제출하신 분 중에 어느 분들은 아마 다음 주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느 분들은 밀양도 하셨었고요. 섞어서 합시다. 밀양도 하셨고 또 기생 얘기도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관광객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요. 그런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계설에 근거하면 인간의 최상의 욕구는 지적 욕구예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아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면 그걸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즉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노골적으로 일단 돈 버는 길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관찰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94페이지요. 인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기대 효과. 요거는 오늘 강의는 주로 교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인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기대 효과. 교육의 목적이 태도와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행동. 쉽게 말하면 유치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자. 어린아이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뜯어 말리고 양쪽 들은 다음에 서로 미안하다 해. 그러고 이쪽에 한다 괜찮다 해. 그리고 안아줘 서로.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교육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 즉 주변 사람과 어울리는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계속 합시다. 즉, 그 밑에 줄, 자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자원의 보호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원의 관리를 위한 우호적 태도로서 태도 변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적극적 행동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자, 우리 보면 관광지에 가면 낙스,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든데 오래된 관광지에는 낙서가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참고로 얘기를 합시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굴 관광의 시작을 열었던 고수동굴이 있습니다. 고수동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쯤 가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뭐 관광 학도로서 가보시는 거죠. 관광객으로서는 비추하는 관광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 공개하다 보니까 동굴 속에 바로 옆에 가면 동굴이 석순 색깔이 아주 황금색이 있어야 되는데 시커매요. 왜? 사람들이 다 만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석순이죠. 석주가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염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동안은 그 관광객이 올바른 행동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고수동굴에서 그 강원도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면 손님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는 동굴이 많죠. 삼척에서는 동굴 축제도 할 정도, 세계 동굴 학술 대회도 하고 그런 데거든요. 거기에 가면 환산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산굴도 일부만 돌리죠. 또 그 옆에 대금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금굴은 올라가서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꼭대기 그 입구까지. 근데 미리 그걸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타요. 아무리 단체라도.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진짜 볼 사람들만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일 때 텍사스에서 동굴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미리 신청을 하고, 그래서 가이드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와야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가고, 그다음에 첫 번째 주의사항이 따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한 20여 명이 가는데 뒷사람 쳐지면 가이드가 안 가요. 멈춰요. 뒷사람들 기다려서 가고요. 눈치가 보이니까 계속 같이 따라오겠죠. 그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할머니하고 손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중학생쯤 됐을려나요? 할머니가 그 동굴이 너무 이뻐서 만질라고 그러니까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Don't touch. grandma don't touch.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어쩌고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유 우리 손주 똑똑하네. 그렇죠? 그게 해설을 통해서, 왜 그 동굴 관람 처음에 도입부에서 해설가가 그런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게 교육적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인식, 태도. 자, 이거는요, 요즘의 추세가 환경이죠. 저탄소, 기후가 변하고, 뭐 라니냐 효과가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우리 지금도 지난주부터인가요? 황사가 막 난리가 나죠. 그죠? 미세먼지 날리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상당수의 가옥들이 여전히 석탄을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난리가 나겠죠. 올 겨울은 더 춥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다 일로 날라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초기에는 인도의 뉴델리고 사방팔방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 사라졌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그런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가 커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요,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 아이템으로 잡아서 환경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그런 걸로 하면 제 생각에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주로 누구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그런 전문 업체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출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분 한 2팀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그리고 일부 물어보면요, 현지에서 자원 해설가가 해설하는 걸 또 듣고 오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왜 그러냐면 저는 단체로 부석사를 가는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왜 해설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느끼고 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 과목들은 대부분 그래요. 여기에서 책만 갖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최종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학 왔잖아요. 거기에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우리 때, 제가 대학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벌레 취급했을 거요 아마. 대학을 뭘로 보냐고.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지성인의 전당이고 상아탑이라고. 그건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외워서 시험 A뿔 맞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안 와요. 이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성적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다른 거 제가 지표로 삼을 게 없거든요. 수업하시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1학년들은 지금 1학년들은 대책이 안 쓰고요. 2학년들 중에 약 70% 정도는 가르칠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는 대책이 안 쓰고요. 30%는 대책이 안 쓰고요. 우리 여기에도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외국인 학생이네요. 외국인 학생은 도대체 과제를 제출을 3분의 1만 했어요. 제가 알기로 팀 프로젝트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대책 안 써요. 그리고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죠. 오늘도 오전 중에 어제 밤부터 해갖고 카톡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굴었었는데, 제가 할 일은 그런 거 갖고 사소한 거, 누구나 유치원만 다녀도 할 수 있는 거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런 거는 밥 사줘가면서 대화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있고 나서는 지금 학생들하고 식사한 적도 거의 없고요. 술자리 간 적도 거의 없죠.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그런 걸 좋아했어요. 학생들도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고 상담하는 건 몇 시간씩 해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개인적 측면에서 했죠. 참여자, 개인, 관광객. 이번엔 사회에서는 어떤 관광자원 해설이라는 이 분야가 사회에도 기여를 하나?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 사회교육으로의 기대 효과. 사회교육이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 교육을 위한 모든 행태의 조직적 교육 활동으로 어쩌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인학교도 있고요. 많죠? 그죠? 대학도 요즘은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그런 얘기도 해요. 올해 입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작년 입시 같은 경우 지금 1학년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상당히 많은 과들이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상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중상위권 그런 거 안 따져도 대부분 미달이에요. 점점 입학생이 줄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는 대책이 뭐냐면 지역 사회교육센터의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재교육시키는 거. 맞죠? 사회가 변하고 산업기술이 바뀌니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자원관리에 관한 기대효과.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죠. 그걸 또 개인적으로 해놓고 또 사회적으로 또 써먹었어요. 자원 관리에 관한 기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95페이지 맨 하단에 해설 경험 이후 해설 참여 이전에 비해 관리 의식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원의 보호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얘기하다가 옆으로 잠깐 했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식이요, 관광객 하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최근 들어서는 차박이 유행했잖아요. 차를 타고, 그러니까 숙소가 아니고 차를 간이 그 숙소로 꾸며놓는 거죠. 그죠? 코로나와 더불어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히클, SUV 차량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심지어는 경차도 작지만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서 가요. 그런데 보세요. 기장 일대에 차박이 가능한 해수욕장을 보면 온통 쓰레기 천지죠.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요, 정부 지원도 받고요, 지자체 지원도 받아요. 교수님, 그런 게 그렇게 쉽나요? 예, 청년 창업 지원,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혈안이 돼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만들기도 이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코로나 전에 일자리로 대박을 터뜨린 게 무슨 특공대였거든요. 부산은 산복도로가 있죠. 산복도로, 산 중턱에 이렇게 산이 많다 보니까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그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서 큰 대형 관광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 규모의 버스를 이용해서 산복도로 관광을 하면서 해설하는 걸 했어요. 여행 특공대군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는 데는 주로 이제 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해요. 왜 영도냐고요? 지리적으로 영도는요, 길이 좁아요. 대형 관광버스가 다니는 게 불가능해요. 중간중간 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아예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착안해서 영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해설하고 설명을 하면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독보적인 존재죠.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게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시의 지원, 지자체, 그 영도 구의 지원도 받아요. 영도 문화원보다 더 많이 지원받죠. 굉장히 젊어요. 직원들도 꽤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시대의 물결을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면 되죠. 자, 이쯤에서 과제를 낼게요. 뭐냐면요, 영도 거기 회사 이름이 여행특공대, 여행특공대 5글자 써내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써요. 그래도 안 제출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은 힘이 나요. 오늘은 정답은 체크 안 하고 제출 여부만 체크를 했거든요. 정답은 이제 랜덤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늘상 그랬듯이 여러분하고 한 약속은 때려 죽여도 지킵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해설 체크 다 할 거고요. 자원해설 분야는요, 아이디어 내면서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멘트에서도 그 갯마을 차차차 그거 했던 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조에서는 한 번쯤은 더, 야, 이거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고민해보라고.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조에서 한 그 프로젝트는 잘 보관하세요. 파워포인트로 인쇄도 해놓고요. 왜?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그건 여러분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뭔가 난 이런 걸 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뭐 미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른 나라, 유럽, 미국, 남미 그런 데 관한 관광 안내 책자는 무지 많거든요. 심심하면 그런 거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것도 그건 정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책에 줄만 꺼놓으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안 적었어요. 답 안 적어 놓으면 또 잊어버려서 잠깐만요. 여행 특공대. 자, 이렇게 해서 관광 자원에서는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